3.4절 타이밍의 특성입니다. 논리 동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법인 타이밍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논리 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므로 진리표나 논리식, 논리회로 등과 같은 그 어떤 표현보다도 인간에게 친화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타이밍도는 게이트의 전송 지연을 무시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임의의 시각에서 각 게이트 출력의 논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진일보한 타이밍도에서는 게이트 단에서의 지연 시간을 포함하여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신호의 입출력 개수와 관계되는 팬인, 팬아웃 문제는 논리 회로를 지연시키므로 타이밍 특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절에서는 팬인, 팬아웃 문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논리 게이트 합성 기법을 학습합니다. 입출력 파형은 논리 회로에서 출력 논리 신호의 변화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타이밍도라고 합니다. 이 타이밍도는 특정 시점에서의 논리값의 변화, 즉 사건이 발생할 때의 논리 변화를 표현하는 사건 구동 타이밍도와 시스템 클록에 동기된 논리 신호를 표현하는 클록 동기식 타이밍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건 구동 타이밍도는 사건이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이고요. 클록 동기식 타이밍도는 클록의 한 주기를 단위로 하여 하이 또는 로우 신호 값을 표현합니다. 그림 3-76은 입력 A 및 B 신호가 기본 게이트인 인버터 AND, OR, NAND, NOR, 익스클루시브 OR, 익스클루시브 NOR 게이트를 통과할 때 그 출력 신호에 대한 전형적인 타이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A 입력 신호는 L에서 하이 다시 L로 움직이고요. B 입력 신호는 L, H, L로 움직입니다. 출력 논리 신호는 각 입력이 변할 때, 즉 사건이 일어날 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력 신호는 입력이 변하는 시점 T1, T2, T3, T4에서 변하기 때문에 그 값은 각 구간에서의 A, B 논리값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게이트 지연 시간을 무시한다면 각 신호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출력 신호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서 지연 시간 없이 해당 파형을 그리게 됩니다. AND 출력인 A 곱하기 B는 A 및 B가 모두 1인 구간 T2와 T3에서 1이 되고요. 지금 이 구간을 말하는 것이겠죠. O와 출력인 A 플러스 B는 A 및 B 중 어느 한 신호라도 1이 되는 구간, 그러니까 T1에서 T4 구간에서 이렇게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낸드 출력 A 플러스 B 반은 not 플러스 OI이므로 A 플러스 B 출력을 뒤집어 주면 되고요.
익스클루시브 OR 출력은 A, B 입력이 서로 다른 구간, 그러니까 T1, T2, T3, T4 구간에서 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아 출력은 익스클루시브 OR 플러스 not이기 때문에 앞서 봤던 이 출력을 반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 3-79는 입력 A, B 신호가 시스템 클럭 CK에 동기될 때 기본 게이트 AND OR NAND 익스클루시브 노아를 통과한 출력 신호에 대한 타이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원리 신호는 클럭의 한 주기를 기반으로 해서 하이 또는 로우에 대한 값을 표현합니다. 이 예의 경우는 모든 신호는 CK가 L에서 하이로 변하는 시점, 이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들. 레이징 엣지, 상승 엣지에 동기화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A 입력 신호는 11000, 1010으로 움직이고요. B 입력 신호는 1011, 00, 100으로 움직입니다. 입력 신호가 모두 클럭의 동기화가 되면 결국 출력도 모든 클럭에 동기되는 클럭 동기식 타이밍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팬인 및 팬아웃입니다. 팬인은 어떤 게이트의 입력단에 접속하는 입력의 수를 말하며 비슷한 개념으로 팬아웃은 어떤 게이트가 자신과 같은 게이트를 구동할 때 연결 가능한 최대 출력단의 수를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낸드 게이트는 입력의 수가 4이기 때문에 팬인이 4가 되고요. 팬인의 수는 일반적으로 4 이하로 제한되며 최대의 경우에도 8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이 시모스 게이트의 동작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81의 A는 N의 입력, 낸드 게이트의 NMOS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기 상태에서 F는 VDD로 충전되고 있으며 트랜지스터 입력에는 아래로부터 I1부터 IN까지 입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턴온이 되면 저항이 있는 스위치로서 동작하기 때문에 B처럼 저항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트랜지스터의 소스 및 드레인 접합 부분에는 접합 커패시턴스가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저항값을 R, 접합 커패시턴스를 C라고 가정하면 초기 상태에서는 각 드레인 노드가 모두 VDD이므로 I1 트랜지스터를 제외한 모든 트랜지스터는 오프 상태가 됩니다. I1 트랜지스터가 턴온이 되면 드레인 노드가 RC 시정수 동안 방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RC 시정수라는 것은 R과 C의 곱은 시간의 차원이기 때문에 약 63%의 전압이 방전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I1이 모두 방전이 되게 되면 I2의 트랜지스터의 소스 전압이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다시 I2 트랜지스터가 방전되기 시작하고요. 이 RC 방전 시간이 이때는 소요되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3, 4, 5 이렇게 n까지 차례대로 방전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IN 트랜지스터는 NRC 시간 동안에 방전돼서 F를 GND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 F가 방전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RC 플러스 ERC 플러스 점점점에서 NRC까지. 이거는 각각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RC고요. 평균을 구하게 되면 2분의 N제곱 플러스 NRC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방전 시간을 나타낸 식에 펜인의 수 n뿐만 아니라 n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이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n값이 커지면 제곱에 비례하는 성분에 의해서 지연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동작 속도인 수백만 헤르츠 정도에서도 펜인은 4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펜아웃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이트가 자신과 같은 게이트를 구동할 때 연결되는 출력단의 수를 우리가 펜아웃이라고 하고요. N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연결되는 C는 부하 게이트의 입력단 커피시턴스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N개의 부하 게이트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회로는 N개의 커피시턴스가 병렬로 연결된 걸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개의 NC 커피시턴트로 뭉쳐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출력을 VDD에서 GND로 방전한 경우의 시정수를 보면 T는 NRC입니다. 지연 시간은 펜아웃 N 값의 비례함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펜인이 펜아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회로의 실제 설계에 있어서 펜인이 4보다 더 큰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단 게이트 설계를 통해서 지연 시간을 크게 희생하지 않고도 같은 논리 동작을 수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단이 8개인 경우 이렇게 입력을 펜인을 4 이하로 바꾸고 이렇게 두 개의 포입력 AND 게이트를 조합함으로써 구현이 가능합니다. 2단 게이트 설계의 경우 두 단의 지연을 거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꽤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펜인이 원래의 절반인 4이기 때문에 각 단에서 지연이 훨씬 작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지연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입력 신호를 묶어서 다음처럼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을 해서요. 논리식을 이렇게 낸드 및 노화 기반의 회로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